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린 채 거래를 마감을 했죠.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조금 더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SK하이닉스에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들 쪽에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을 지배했던 뉴스 하나만 꼽아봐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티웨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에 꼽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이 둘 간의 지분 격차가 2.67%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대 주주인 대명 손호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추가금을 투입을 해서 아마 최대 주주 자리를 꿰차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쪽은 역시나 조선과 화장품 섹터였고요. 이 안에선 또 오늘 증권가의 긍정적 리포트가 있었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벌써 함께해 주신 지 한 3개월 정도가 그렇죠.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되려고 하죠. 예. 근데 그동안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시선을 갖고 왔고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그동안 3개월 동안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야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뒤에서 보시면 CDMO 뭘 사야 할까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를 좀 한 뭐 2달, 석 달 이렇게 좀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은 막 오르고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막 오르고 있는 주식이 아니고 보통 제가 좋아하는 거는 신고가를 찍고 그리고 이제 좀 상당히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신고가 같은 게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갖다가 잘 복귀를 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아, 이게 이런 재료 때문에 올랐구나. 근데 이제 그런 주식이 이제 항상 뭐 계속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투자 패턴을 저하고 함께 잘 익혀나가시면 아마 앞으로 이제 계속 투자하실 때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뭐 코인도 그렇고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아마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 3개월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께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공략주들에서 거의 한 30개 종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종목 빼고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매우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줬다. 그만큼 또 이제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주식 시장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9월 들어서기 전에 이제 8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보면 이제 주식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저하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앞으로 사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도 아마 좀 이렇게 충분히 그 방송을 갖다 보시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종목들은 다 좋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자, 지금 보시면 9월 5일, 9월 11일 이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종목을 갖다가 네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휴젤, 메디톡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580에서 2,510으로 한 70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두 종목이 한 9%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거래일수 한 4일, 5일 만에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종목도 하나는 이제 20%,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5.2%.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모르는 주식이 없습니다. 휴젤, 메디톡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제 이렇게 다 중대형주들이죠. 중대형주들. 중대형주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건 보시면은 다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치고 상당히 내려왔을 때 말씀을 드리죠. 지금 LIG 넥스원은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해서 제가 17만 원에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4만 원 갔으니까 꽤나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우량주를 이렇게 눌림목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비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주가가 올랐다가 내리는 주식은 사실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을 갖다가 포착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일단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듣는데 지금 주식 되게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지금 한 20% 정도 그렇게 수익이 나는 상태시죠. 네. 타이밍 두 번 다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때는 매수를 제가 하면서 20만 원에 매도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매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도 이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하이닉스도 이제 그 매도 리포트 모건스탠에서 나왔을 때 이거 좀 음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처음엔 여러분들처럼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제 저는 좀 제도권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넘버 원, 투 하는 그런 증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얻은 뭐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뭐 IMF도 그렇고 이미 뭐 워낙 많은 풍파를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웬만한 그런 하락이나 상승에는 크게 놀라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뭐 경험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과거에 고객으로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0.1%의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뭐 돈이 제일 필요하다. 또 어떤 분들이 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나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투자 원칙. 여기서 투자 원칙이 그냥 투자 원칙은 아니에요. 적어도 적중률이 내가 한 10번을 투자한다. 그럼 최소 8번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런 투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6번이면 돈 버는 거 아니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제 경험적으로는 한 적중률이 한 85%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방법일 때 이게 어떤 투자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이 한 20도 안 된 그런 러시아 병사들이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고 그리고 이런 미래 장비로 이렇게 무장한 군인하고 같이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둘이 진짜 다이다이로 장비 벗고 참호격투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얘네가 이기겠죠. 그렇죠? 근데 장비를 한 상태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게 투자 원칙입니다. 그런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형 우량주를 갖다가 눌림목에 매수를 갖다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특징이라면 저하고 함께 제 투자 원칙을 배워 나가시면
중대형주에 대해서 눌림목을 사서 이렇게 한 2달 정도 만에 이렇게 한 2배 이상 나는 그런 그 종목을 갖다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개월가량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20% 넘는 강한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궁금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상위 0.1%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가 정말 많이 쌓여있겠죠. 그 노하우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함께 참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잠시 후에 포착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는요.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LIG 넥스원까지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3개, 방산 관련주 1개로 들고 와주셨는데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다고 하니까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포착주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에 들고 와서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장중한때 6%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마켓 이슈 짚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CDMO에 대해서 네. 짚어주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알테오젠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항상 그러시죠. 또 알테오젠이에요. 예, 알테오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막 오를 때 말씀드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2달 지금 3달 거의 다 돼가는데 처음에 제가 소개드린 종목도 알테오젠, 또 알테오젠, 또 알테오젠. 타이밍이 그래도 다 한 뭐 10%씩은 수익이 났죠.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재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요런 알테오젠. 두 번째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했죠. CDMO 대표 기업이고요. 그리고 바이넥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7,000원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7,000원까지니까 주당 10,000원 올랐으니까 되게 많이 올랐죠. 요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많이 올랐습니다. 눌림목이 왔어요. 신고가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슈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찾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넥스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도 17만 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24만 원 부근에 있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 중에 이제 어떤 종목을 오늘 한번 공략적으로 말씀을 드릴지 그런 거는 오늘 방송 후반부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마켓 이슈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별로 좀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종목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골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드릴게요. 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지금 싸우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이익이 있는 그런 업종. 여러분 혹시 그 사자성어 중에서 승풍파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혹시 그 어떤 그 뜻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내용이죠. 태풍을 잘 타면 그러면 돼지도 날아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식 투자는 뭐겠습니까? 결국 산업이 좋아야 돼요. 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업종, 그런 산업에 있어야지 거기서 최소한 2등, 3등을 하더라도 함께 그 과실을 나눌 수 있는데 산업 자체가 노잼이다. 그냥 이렇게 둔화된 산업이다. 그럼 사실 거기서 되게 힘들죠. 그렇죠? 똑같은 파이를 갖다가 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CDMO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보법,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배경은 이거죠.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그 면역 항암제, 지금 이제 4세대 그런 항암제가 나오고 있죠. 새로운 면역 항암제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 지금 뭐 의학 쪽에도 그런 기술 발전 혁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연 10%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연 10% 계속 상승을 갖다가 성장을 갖다가 하는 산업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이오 의약품이 고성장을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바이오 시밀러도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업이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왜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그 비메모리 AI가 좋으니까 뭐 TSMC나 그런 데도 자연스럽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수요도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 시밀러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뭐 셀트리온이라는 그런 또 걸출한 기업을 배출해냈죠. 최근 10년 동안 20배를 성장을 했더라고요. 바이오 시밀러가 17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20배 넘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7, 8년 동안에 이 400억 달러가 100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 산업이 막 커지는데 그 중에서는 대기업도 있고 그렇지만 대기업이 아닌 기업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무언가 뭐 이렇게 뭐 ODM 그런 걸 갖다가 하듯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갖다가 건네주면 그런데 좀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에 좀 보내고 싶다. 그런 게 이제 CDMO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6%, 연평균 16%. 그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요즘에 그 게임 업종 있잖아요. 게임 업종이 작년에 성장률이 4%예요, 4%. 둔화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CDMO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6%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이 고평가가 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앞으로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2031년까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연평균 16%가 성장을 할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이렇게 증가를 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산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한다는 거죠. CDMO가 뭔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죠. CMO하고 CDMO하고 여기서 위탁 생산을 갖다 약물을 제조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바이오 쪽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 무슨 그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았는데 내가 좀 허가를 받기 전에 나는 좀 임상에 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CRO예요. CRO. 요거 이제 리서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미 약물을 갖다가 이제 이미 승인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어쨌건 그 승인 단계에서 약물을 갖다가 약물의 제조를 갖다가 해줄 만한 그런 기업을 찾고 있어. 그러면은 위탁 생산 기관을 찾는 거고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D가 디벨롭먼트예요. 그래서 좀 포괄적이고 통합된 그런 제조 서비스를 내가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받고 싶다. 그럴 때는 CDMO로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TSMC의 그런 사례를 갖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어떤 진짜 우리의 사활을 걸 만한 그런 전략적인 품목이 아니면 CDMO 기업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다. 이런 거를 갖다 이제 기업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24년 말부터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또 다수의 신약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잠깐 뒤에 자를 먼저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미 이제 2023년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 약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스텔라라 그리고 악템라, 아일리아 여기서 이제 뭐 졸레오, 옵디보 그리고 키트루다. 그러니까 세계 지금 현재 매출 세계 1위인 키트루다가 지금 이제 28년에 만료. 그리고 스텔라라나 아일리아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세계적인 그런 지금 그러니까 매출 10위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약들의 한 7개 정도가 지금 앞으로 한 5년 내에 다 만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승풍파랑 성장하는 산업에 올라타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많은 기회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지금 이제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 규모를 갖다 보시면 지금 현재 1위가 지금 론자예요. 스위스의 론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가 지금 이제 론자를 거의 뭐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지금 한 1, 2년 내에 이제 론자를 갖다가 앞설 것이 거의 확실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셀트리온, 롯데바이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시바이오가 지금 현재 지금 이제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딱 지금 현재 액면을 봤을 때는 론자가 1위, 그리고 우시바이오가 1위, 2위, 그리고 이제
베링거인갤럽 여기가 3위,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4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증설을 갖다가 뭐 5공장 이게 바로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는 지금 2위에 육박을 해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1, 2년 내로 1위를 갖다가 앞설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6년까지 뭐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 갖다 보시면 자, 삼성바이오 그리고 지금 현재 캐파가 지금 보시면 229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389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단위는 지금 보시면은 1000리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만 단위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보시면 2026년에 론사를 갖다가 이제 슬라이틀리하게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신데 지금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증설을 해서 이제 250까지 늘어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40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CDMO 기업 3개가 전체적으로 CDMO 전체 시장의 30%를 넘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산업에 얼마나 진심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이렇게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지금 여기에 지금 포션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CDMO 기업, 이제 CDMO 산업, 여기에 이제 사업의 업종의 투자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시장이 연 16% 그렇게 고성장을 갖다가 하는 시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해도 좋은데 두 번째 중국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 9월에 통과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제 투자 스타일을 갖다가 아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고. 주식 투자할 때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봤자 별로 재미가 없어요. 될 만한 사업 몇 개를 갖다가 추려서 이게 좀 눌림목이 좀 신뢰도가 높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갖다 들어가는 게 오히려 돈을 벌기 훨씬 쉽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런 CDMO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앞으로 뭐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말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투자를 갖다가 한번 해보시면 산업 자체가 성장을 갖다 앞으로 계속 좀 상당히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신문 기사에 보시면 있죠. 예, 하원에서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를 했다.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 국내 CDMO 기업이 일단 수혜를 갖다 받을 것으로 당연히 그렇죠. 네. 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찬성이 300표, 반대도 80표가 있지만 어쨌건 통과를 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중국발 수요 이전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생보법이 이렇게 지금 이제 뭐 통과되고 그런 게 무조건 좋은 거냐, 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리스크라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 왜 미국이 이렇게 이걸 갖다가 그 생보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하냐면, 자, 미국 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80%가 중국 CDMO 기업에 지금 다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중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인들의 신체 정보가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치명적이란 말이죠, 미국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 기업의 어떤 CDMO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다 막아야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지금 TSMC를 갖다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TSMC가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쪽을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밑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ASML도 그렇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게 다 대만 쪽 기업이잖아요. 이미 다 중국이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봤기 때문에 이거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체 정보나 바이오 쪽이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는 건 정말 리스키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신에 미국 기업들은 사실 이런 제조업 쪽에는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쪽이 특히 좀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단기간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기 보시면은 생물보안법 규제로 인해서 파트너 변경 작업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최대 8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CDMO 기업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 왜 손해보지? 왜 이익이 안 나지?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러면 더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자,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가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도 좋지만 이런 부분의 흐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탈 줄 안다면은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산업을 갖다가 저하고 함께 이렇게 타이밍 갖다 잡아가시고 혹시 뭐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시면 아마 좋은 그런 수익을 아까 보시면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17,000원에서 순식간에 한 2주 만에 27,000원 갔잖아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한 50%가 수익이 순식간에 나버린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중장기적으로 이제 세계 2위인 우시바이오 축소로 인해서 당연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뭘 사야 할까? 이런 부분 사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아셔야겠죠. 당연히 1위는 삼바예요. 예, 삼바. 그러니까 생물법의 최대 수익이죠. 예, 1위가 될 거는 확실한데 거기다가 이제 2위가 뭐 2위, 3위 이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강력했던 그런 우시바이오가 지금 사실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웃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 최대 수혜주고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문의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접근을 갖다 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언제 사셔야 될까요? 노이즈가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 못 오르지? 이게 왜 빠지지? 그럴 때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여기 컨센서스를 갖다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3천억, 5천억, 9천억, 1조 1천억, 1조 3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정말 이상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당연히 PER이 높습니다. 뭐 200배, 150배, 70배. 이렇게 성장이 어떻게 보면 담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던 PER이 이제 그래도 한 60, 7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세계 1위가 되고 지금 육공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시바이오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주식이 또 쉽게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막 급등하고 좀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밍 잡아서 하기엔 좋은 주식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ST팜. ST팜은 동아 소시홀딩스 계열의 그런 CDMO 전문 기업이고 이쪽은 주요 산업이 이제 차세대 치료제라고 그러죠. RNA 치료제. 이거를 갖다 이거의 원료인 올리고 생산에 국내에서는 1위, 그리고 이제 글로벌 3위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이쪽도 차세대 치료제 쪽이기 때문에 연평균 18.9% 성장. 그러니까 이 ST팜은 좀 특수한 부분에 그런 강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RNA 치료제 자체가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경쟁사가 이제 생물보안법에 피해를 갖다가 받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나는 좀 이쪽에서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기업을 택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ST팜을 갖다가 투자를 해보시면 하시고요.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우시바이오가 삼바하고 좀 영역이 틀려요. 삼바는 좀 이렇게 대형사 쪽으로 그런 바이오를 갖다 많이 하고 있는데 CDMO를 하고 있는데 우시바이오 쪽은 중소형 바이오 리액터가 이쪽에 좀 전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럼 우시바이오가 아웃되면은 중소형 쪽에 그런 그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넥스가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시바이오의 어떤 그런 이 제안에 대해서 가장 좀 특혜를 갖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바로 첫 번째가 이제 바이넥스라는 거죠. 자, 중소형 바이오 리액터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넥스의 반사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넥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9월 24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는 삼성 바이오까지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사들이 바이넥스를 갖다 선택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은 당연히 기술력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다양한 규모의 중소형 생산 라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원스톱 CDMO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갖다가 하다가 들쑥날쑥하죠.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아, 생산 설비 투자를 갖다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이제 뭐 올해 적자가 예상되고 그러긴 하지만 성장성을 갖다가 보고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PER이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갖다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과 바이넥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과거에 보시면 ST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박살났을 때에도
한 반토막 이하 이제 그 정도로 하락을 하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이넥스는 보시면은 주가의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ST판보다는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넥스의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성장성도 좋지만 변동성도 크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이슈로 CDMO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오늘 아마도 로켓 배송 종목이 최소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오늘 3개 포착을 해주셨는데 그중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아까 장이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재밌는 종목은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쵸.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50% 상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단기간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천천히 가도 위로 가는 종목 우리가 좀 미리 캐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갖다가 사실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뭐 드물겠죠. 그렇죠? 뭐 초단타, 스캘핑 그런 쪽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실 주식 투자의 그런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어떤 베팅의 기술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시장에서 솔루션을 갖다가 찾았다. 그런 게 보통 투자 원칙이죠. 자, 일단 보시면 텐베거가 될 만한 기업을 갖다가 그렇죠. 텐베거가 될 만한 기업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작전주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텐베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 그래도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뭐 2, 3년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누구나 다 의심을 하겠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의심을 하고 많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시면 이게 도대체 여기서 많은 분들이 HLB가 좋다는 거는 보통 이때 아시죠, 그렇죠? 예, 8만 원, 9만 원 막 이때부터 이제 HLB가 좋대, 막 FDA 승인된대 막 그런 내용으로 그러지만 사실 이 텐베거 공식 기법에 의하면은 이게 이미 진작에 나왔었어요. 네, 최초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사면 좋지만 이럴 때는 진짜 고생을 갖다가 이게 한 7년을 갖다가 고생시킨 주식이거든요. 7년을. 그러게 이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수급이 확 돌아서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이런 단계가 텐베거 기법에서 HLB가 포착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HLB 주식을 갖다가 소개를 갖다 해드리고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때가 4만 원에서 5만 원을 돌파하기 직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눌림목이 있고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었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 HBM 그리고 또 이제 뭐 AI 그런 쪽에 뭐 대표 주자였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텐베거 기법에서 포착이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시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HLB하고 흐름이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거래량과 수급 그리고 이제 어떤 주가의 변화 그런 게 이제 한눈에 나오는 그런 부분. 텐베거를 상승 초입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가장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미국의 학자가 주가에 아마 그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를 갖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학자가 이륙 지점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되게 강조를 갖다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타이밍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타이밍을 이 학자가 어떻게 포착을 했냐면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이륙 지점이.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가 결국 수급이죠, 그렇죠? 수급이 급속하게 이제 변화가 있는 거. 그러면서 수급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지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개인의 어떤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러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그냥 나오진 않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이면 매출이나 어떤 영업이익이 무언가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조건들 외에도 사실 요거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텐베거 기업이 보통 이런 모양으로 나오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HLB도 7년 동안을 갖다가 횡보로 갖다 보였거든요.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계속 PER이 2배, 3배, 4배 그럴 때가 방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PER이. 방산 기업들 대부분 다 30배, 40배 그러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전에 되게 오랫동안 기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서 또 충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초기 시세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뭐 템베거 기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착하는데 뭐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그렇게 그 징후를 갖다가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템베거 그런 공식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뭐 기법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중대형주를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주셔서 큰 수익 그리고 또 안전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노하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USB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화장품이랑 조선이 괜찮았고 이런 이슈가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좀 많이 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좀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알아가고 싶다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 그 기법 그 한 3가지 정도 중에서 요 2번째가 이제 리포트 공략법인데 제가 이제 요 급락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내일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국 이거죠.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그런 증권사 리포트 이걸 재미로 써내진 않을 텐데 그중에 어떤 게 진짜고 내가 거기서 어떤 거를 갖다가 투자해야 좀 재미를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연봉이 한 1억에서 한 10억 혹은 그 이상 뭐 이렇습니다. 똑같은 애널리스트인데 연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애널리스트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 이게 있어요. 보통 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가장 배점이 높은 게 결국 초과 수익률입니다. 자, 어떤 종목과 그 종목에서 얼마나 초과 수익률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죠. 제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목과 타이밍.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갖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이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요즘처럼 사실 국내 증시가 재미가 없을 때는 이렇게 베스트 리포트가 시장이 좋을 때는 매일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즘처럼 시장이 좀 재미없고 그럴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 보통 한두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사실 이 베스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중률이 한 80%에서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흐름을 갖다 보이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갖다 하다가도 이런 베스트 리포트가 한번 포착이 되면은 뭐 장중에 당일에 뭐 11% 오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뭐 가스공사 같이 이렇게 무거운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베스트 리포트로 기법에 어쨌든 이제 포착이 되고 나면 한 며칠 사이 계속 이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8월 초에 어땠습니까? 시장이 가장 암울했던 때죠. 막 이틀 동안에 이때 300포인트 빠져가지고 시장이 박살났는데도 가스공사가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삼성증권에서 가스공사에 대해서 되게 좋은 리포트를 갖다 냈고 이 외에도 이날 가스공사에도 되게 좋은 리포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 고르는 방법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아마 시장에서 되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이나 투자 원칙에서 아마 이제 제 투자 원칙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차트가 아니죠, 그렇죠? 차트가 아니에요. 차트는 그냥 전체에서 한 10% 정도 혹은 20%만 차지합니다. 나머지 7, 80%는 뭡니까? 수급을 갖다가 읽는 법, 그리고 이제 업황,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을 때 어떤 기법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차트를 보면 홀짝홀짝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렇죠?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8시 반에 말씀을 드리죠. 8시 반에. 그러니까 아침에 한 10분 정도만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갖다가 쓱 보시면은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선정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평가 요소들에 따라서 이렇게 엑셀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베스트 리포트 종목을 갖다가 선정할 수 있으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기법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요 급락주 수익 매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오늘 시장을 움직일 리포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신차트 공략 비법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일단 요즘에 날씨 좋죠. 요즘에 날씨 되게 좋고 나들이 가기 되게 좋으신 날씨인데 나들이 가실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 운전을 뭐 이렇게 옆에 분께 뭐 이렇게 뭐 애인이나 아니면은 배우자분께 운전을 갖다 부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법 자료 이 부분을 갖다가 한 2시간 정도 좀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하시고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효과를 갖다가 좀 많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5페이지, 10페이지짜리 뭐 그런 자료가 아니고 여기 한 100페이지짜리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사실 뭐 웬만한 그런 교보문고의 서점 같은 책 같은 경우에도 주식 관련된 책은 보통 보시면은 뭐 기본 3만 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보시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훨씬 더 그런 좋은 자료고 100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실 텐데 일단 이거 갖다가 다 봐야 되느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다 보면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휴일에 여기 1강을 갖다가 보시고요. 그리고 챕터 3를 갖다가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실력이 내가 조금 더 앞에 부분을 갖다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이걸 봤는데도 내가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추세 매매나 뭐 이평선 매매나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패턴 매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챕터 1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중에 일단 책의 그 기법 자료의 내용을 갖다가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1강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이라고 돼 있죠. 사실 웬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보시는 흔한 자료나 그런 데 보시면은 뭐 차트의 중요성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도발적인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갖다 1강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갖다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내가 사도 될지 손해보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가져가도 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차트 한 장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중장기 추세를 갖다 읽는 법이에요. 네, 당연히 월간 차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한 5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갖다가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주식 투자를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비법 자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로켓 배송 종목 공개가 잠시 후에 이뤄질 거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힌트는요. 바이오업계 지각 변동을 일으킬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아갈 CDMO 위탁개발 생산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뭔지 알 것 같은, 알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네. 당장 일단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던 한미반도체도 너무 잘 가고 SK하이닉스는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근데 오늘 종목을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가더라고요. 참,
자, 일단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지난번에 일단 타이밍이 워낙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폭등을 해서 27,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탄력이 워낙 좋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을 갖다가 코스닥 시장이 좀 어설프게 올라와 있죠, 그렇죠? 2차 전지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알테오젠 계속 신고가고, 리가캠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주식들이 다 좋은 흐름을 갖다 보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약간 좀 쉴 때가 됐어요. 쉴 때가 됐을 때 과연 CDMO가 갈 수 있을지 제 생각에는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현재 종가가 24,000원인데 제가 23,500원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23,000원에서 한 23,500원 정도가 접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가격이 좀 더 빠지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삼성바이오를 갖다가 할까 하다가 삼성바이오는 지금 100만 원짜리 주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성바이오를 왜 얘기하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삼성바이오 100만 원, 사실은 삼성바이오가 한 20%, 한 10% 오를 때 뭐 바이넥스는 한 20, 30% 오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타이밍이 저하고 좀 잘 맞았던 바이넥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포인트는 이렇죠. 네. 중소형 CDMO의 쇼티지 결국 이제 이런 부분 우시바이오가 이쪽에 뭐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우시바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되면은 결국은 그런 수혜를 가장 볼 수 있는 거 결국 우리도 중소형 CDMO 쪽의 강자인 바이넥스가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셀트리온이어서 삼바까지 지금 선택을 갖다 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갖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황 자체가 연 16% 성장을 갖다가 앞으로 한 7, 8년 동안 하는데 그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생보법 수혜까지 이루어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뭐 방향타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보면 보통 대부분 다 많이 올랐다.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약간 좀 더 조정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가격을 지금 당장에 바로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3,000원에서 235 여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셨다가 좀 가격이 좀 급락한다. 그럼 그럴 때 좀 담아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그런 때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실 만한 때다. 그거에 보시면은 바이넥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이넥스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이 타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주셨는데 이번 상승세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하라라고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약품 너도 나도 CDMO, 이 CDMO에 관해서 이슈 체크를 해주시면서 위탁 개발 생산 관련주 점검 필수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로켓 배송 종목으로 대규모 일감을 확보해 놓은 바이넥스 알려주셨는데요. 과연 10배고 기적 이룰 수 있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10배고 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심지어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은 극대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USB는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기법 자료가 가득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이니까 지금 만약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